고영태 녹음 파일에는 최철 전 보좌관이 문체부 상황을 고 씨에게 보고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담겨 있습니다. 또 고영태 씨가 검찰 인사에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16일 고영태 씨와 측근 김수현 씨의 통화 녹음입니다. 스포츠 클럽 관련해서는 이렇게 보고가 오늘 장관 보고하면서 이렇게 나왔나 봐요. 그러면 이걸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고서를 가지고 나오라 그래. 이 보고서요? 수신가죠? 알겠습니다. 장관 보고서를 최철 보좌관이 당일 고영태 씨 측에게 보내준 건데 주요 회의가 끝난 뒤에는 직접 고 씨에게 대면 보고를 한 정황도 있습니다. 베리 회의하는 걸 꽤 들어야 돼갖고 지금 들어가 끝났거든. 넘어가면 좀 7시 좀 넘을 텐데. 아니 넘어와. 문건 유출이 발각될 경우를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나옵니다. 문건 유출, 접근성 완전 다 있어. 장관하고 완전 장관 오른팔 또 보고 올라왔나봐. 저희 정리 좀 해야겠네요. 이메일 계정을 없애야죠. 우리가 없애는 게 아니라 처리권 없으니까. 없애라고 해야죠. 이와 함께 녹음 파일에서는 고 씨가 검찰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영태 형이 가시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중국 VIP들 타겟으로 해가지고 하는 관광 그거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고 이런 거에 대한 걸 좀 정리해서 주면 관광 쪽에서 직접 하라 그러지 왜 그 부장검사 날리는 능력자. 유상영 전 WK 부장은 이 대화가 있기 사흘 전 고영태 씨의 민원으로 검사장을 찾고 있다는 말을 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전해드렸듯이 고영태 씨와 류상영 씨는 오늘 헌재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이 고 씨와 그 측근들이 최순실 씨를 이용해 이권을 챙기려 한 정황들은 추가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지난 최순실 재판에서 고영태 씨는 최 씨가 관세청 인사에 개입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고 씨는 더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고 씨의 측근인 김수현 씨의 녹음 파일입니다. 고 씨는 김 씨에게 인사 발표나면 내가 자리를 마련할 테니 줄줄이 만나자. 세관장도 만나고 그럼 당신은 뭔가 내놔야지 하고 요구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머리 좀 써봐. 주변에 관세 문제 걸린 사람들이라든지 막 톤으로 쓰는 것들 연구해보라고 주문합니다. 검찰은 고 씨가 관세청 인사에 개입하고 취임한 사람들로부터 사업적인 도움을 요구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 씨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실제 행동을 하진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 고 씨와 함께 헌재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류상영 WK 부장도 최순실 씨를 이용하려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류 씨는 김수현 씨에게 못할 게 뭐가 있나 문고리도 잡고 있지 문고리 있는 사람이 돈도 있지라고 말합니다. 고 씨는 류상영 씨가 말한 문고리를 잡고 있는 사람은 최순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영태 씨가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려는 생각을 밝힌 대화에서는 김수현 씨가 500억이니까 형 괜찮다니까요. 계산 맞추면 이라고 말했고 고 씨는 재단 이사장도 맡아야 되고라고 응수합니다. 검찰은 이들이 최 씨가 재단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고영태 씨와 접촉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네, 고영태 녹취록엔 고 씨의 측근들이 검찰 수사를 기획한 정황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고위 인사를 접촉하는 건 물론 검찰 인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23일 고영태 씨의 측근인 유상영 전 WK 부장과 김수현 씨의 통화 녹음입니다. 하지만 업무중이지 나는. 고 회장님 민원 처리하러 다니라고 공사무소 다니고. 검사장을 찾으러 다니고 있으면 검사장. 검사장이요? 검사장 그거. 대화 속 고 회장은 고영태 씨로 바로 다음 날 이어진 대화 속에서 드러납니다. 단축 카톡에 자꾸 불편한 얘기 하시는 거예요. 불편한 얘기는 해야 돼 거기든. 왜냐 그래야 고영태 우리 회장이 그 방에서 나가지. 검찰 인사에 개입한 뒤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검사를 지금 반부패 팀에 있는 부장검사 바로 밑에 자리가 하나에 사람을 꽂고 이 지시를 하는 거야. 무조건 스포츠계를 이번 정권 끝나기 한번 대대적인 수사를 다 해라. 다시 말해 검찰에 대대적인 수사를 주문하고 무혐의를 받아내 추가 수사를 피하자는 심산입니다.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김종 라인을 다 자르고 우연히 처리해버리면은 한 번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수사하지 않는다. 검찰 수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돈 있는 회사에서 뭐가 문제냐고. 700억을 꼴값 빼먹고 내년에 내가 판짠 걸로 수사 한번 해서 마무리하면은 이 판도 우리 오래 간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우리가 더 전략적인 거 알았어? 우리는 권력이 있어. 그 권력을 이용해야 되는 거야. 검찰은 이른바 고영태 녹음 파일 2,300여 개 중 29개를 녹취록으로 작성해 수사기록에 첨부했지만 검찰 수사기획 관련 내용은 수사기록에는 빠져 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하겠다고 말한 내용 등이 담긴 녹음 파일 2,300여 개 가운데 문서로 작성한 녹취록 29건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MBC 뉴스 장현주입니다. 네, 고영태 녹취록엔 고 씨의 측근들이 검찰 수사를 기획한 정황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고위 인사를 접촉하는 건 물론 검찰 인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23일 고영태 씨의 측근인 유상영 전 WK 부장과 김수현 씨의 통화 녹음입니다. 하지만 너무 중이지 나는. 고 회장님 민원 처리하러 다니라고 공사무소 다니고 검사장을 찾으러 다니고 있으면 검사장. 검사장이야? 검사장 그거. 대화 속 고 회장은 고영태 씨로 바로 다음 날 이어진 대화 속에서 드러납니다. 단축 카톡에 자꾸 불편한 얘기 하시는 거예요. 불편한 얘기를 해야 돼 거기든. 그래야 고영태 우리 회장이 그 방에서 나가지. 검찰 인사에 개입한 뒤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검사를 지금 반부패 팀에 있는 부장검사 바로 밑에 자리가 하나에 사람을 꽂고 이 지시를 하는 거야. 무조건 스포츠계를 이번 정권 끝나기 한번 대대적인 수사를 다 해라. 다시 말해 검찰에 대대적인 수사를 주문하고 무혐의를 받아내 추가 수사를 피하자는 심산입니다.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김종 라인을 다 자르고 우연히 처리해버리면은 한 번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수사하지 않는다. 검찰 수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돈 있는 회사에서 뭐가 문제냐고. 700억을 꼴값 빼먹고 내년에 내가 판짠 걸로 수사 한번 해서 마무리하면은 이 판도 우리 오래 간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우리가 더 전략적인 거 알았어? 우리는 권력이 있어. 그 권력을 이용해야 되는 거야. 검찰은 이른바 고영태 녹음 파일 2,300여 개 중 29개를 녹취록으로 작성해 수사기록에 첨부했지만 검찰 수사기획 관련 내용은 수사기록에는 빠져 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리를 놓고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게 된 중심엔 뒤늦게 나타난 이른바 고영태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에서도 이 녹음 파일이 언급됐는데 이 최순실 게이트가 어떻게 터져 나왔는지가 담겨 있어서입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고영태 녹음 파일을 두고 국회와 대통령 측은 마지막 변론에서까지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최순실과 고영태의 불륜이 사건의 발단인 만큼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헌재는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국회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때 여행도 같이 갔던 사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유, 부산 가면 바다 보고 그러면. 소장 와 있잖아. 같이 있어, 같이 지금. 아하, 그 뭐냐. 일의 연장이야. 네. 뭔지 알지? 둘의 관계에 대한 측근들의 생각도 드러납니다. 영태 형이 그 소장을 감정적으로 뭐 그렇게 해서 컨트롤하는 걸 한다고 하면 업무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녹음 파일에서는 고 씨와 측근들이 최 씨와의 관계를 이용해 사익을 챙기려 한 정황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사명을 하는 거는 우리 뭐 다 이름을 돌려놓고 나중에 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소장이 와가지고 뭐 못하지 않냐. 그치. 우리가 다 먹어버리자 이 얘기고. 최 씨 몰래 재단은 물론 해외 사업까지 욕심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야, 뭐 좋아하시냐? 소장이 블루 다이아몬드가 미얀마에서 나와. 그거 광산 하나 드리면 돼. 화물자원공사에서 블루 다이 하나만 제일 큰 거 하나 끼고 저승사자 논자동 하시라고 돼. 나머지 다이아몬드 가져오면 돼. 그러나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의 관계는 틀어졌고 고 씨는 언론 제보를 결심합니다. 영태 형이 소장을 죽이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막 그랬으니까. 하지만 정작 고 씨의 측근들은 충분한 이익을 얻기 전까지
최 씨와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말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찬현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4개 상임위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고영태 녹음 파일과 관련한 진상조사와 청문회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녹음 파일이 헌법재판소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 공정한 심판이 심히 우려된다면서 고영태 등과 검찰의 내통, 언론의 조작 등 7가지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고영태 녹음 파일 2,300개 전체를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고 씨와 측근들이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최순실 게이트가 전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엔 받을 게 없으니 죽이고 다른 쪽과 얘기한다는 고 씨 측근들의 대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박철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인 지난해 7월 4일 고영태 씨 측근인 유상영, 김수현 씨의 통화 내용입니다. 소정이 지는 해고 박근혜는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걔한테 받을 게 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다니까요. 제가 박근혜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죽이는 걸로 해가지고 딴 쪽하고 얘기하는 게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최순실과 관련한 특정 언론사의 첫 보도가 나가기 전 이들은 이미 언론 기사가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아직도 친박의 세력이 남아있는데 다음 정권 누가 될 것 같아요? 친박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완전 힘을 실을 수 있는 국정관이안 된다는 거죠. 그럼 다음은 그 사람들한테 자리 받는 게 낫다. 훨씬 낫죠. 최순실 게이트 보도 이후 정치권의 움직임도 정확하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친박이 뭐가 빠지고 힘 빠지고라는 기사는 형도 많이 보셨잖아요. 민간인이 해가지고 뭐 문체부도 모두 그렇고 정황상해가지고 드러난다고 하면 국정감사를 하든 뭐 청문회를 하든 뭐든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순실을 부르든 뭐든 할 거고 그러면 친박에 있던 사람들이 버틸 수 있다고 저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와야 된다고 보는 거고. 이후 보도 방향과 관련해 자신들의 행동 방향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냥 꼬리 끊고 나가. 그 다음 단계 형태. 꼬리 끊고 나가. 결론은 최 소장 국정 개입. 언론 보도를 통해 이들은 재단 장악도 노리고 있었습니다. 사명을 하는 거는 우리 뭐 다 이름을 돌려놓고 나중에 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소장이 와가지고 뭐 못하지 않냐. 그치. 우리가 다 먹어버리자 이 얘기고 솔직히 재단도 저도 계속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장악을 해라. 대화를 나눈 시점에 유상영 씨는 자신들만의 비밀 회사 예상의 대표를 유지한 채 WK 부장으로 들어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고영태 씨의 측근들이 고 씨를 이용해 정부 예산을 빼내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고 씨를 최순실 씨와의 연결고리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론 거짓말을 많이 하는 인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2015년 1월 30일 고영태 씨의 측근 김수현 씨와 최모 씨, 이모 씨의 대화입니다. 36억 원짜리 문체부 연구용역과제 선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무슨 유혹이야. 36억 저거? 한 방에 해결하고 여자 또 만들어서 딴 사람은 또 할 수 있는 거야. 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말도 합니다. 그것도 사람이 틀리니까 그걸 내가 관광국장으로 쇼고 볼 수 있어. 검찰 조사에서 고영태 씨는 이들의 대화에 대해 최순실이 비선 실세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통해 뭔가를 해보려 한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최모 씨 또한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고 씨 측근들의 대화에서는 이들이 고영태 씨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말 안 해? 벌구라고? 벌구 뭔지 알지 너? 벌구 몰라? 형 저희 세대잖아요. 벌구 뭐야? 벌리면 구라. 고벌구 아니야. 안 되는 게 없어. 우리 해맑아. 최모 씨는 이와 관련해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를 등에 업고 있다는 것을 평소 자랑했다며 이모 씨와 자신은 최순실을 직접 만나거나 연락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네, 이른바 고영태 녹음 파일엔 고 씨와 측근들이 설립한 예상이라는 비밀 회사가 등장합니다. 최순실 몰래 자신들만의 회사를 차려놓고 K스포츠재단에서 각종 이권을 챙기려 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설립된 스포츠 마케팅 회사 예상이 있던 곳입니다.
WK 부근에 위치해 있는데 고영태 씨와 측근들이 비밀리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요즘에 유상영이라고 영태가 같이 일하는 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형하고 지금 사무실 딴 데 냈어요. 관련돼 있는 거야? 아니면? 관련돼 있는 거죠. 영태 형이 다 봐주는 건데요, 뭐. WK와는 별도로 자신들만의 회사인 예상을 통해 K스포츠재단에서 사적인 이익을 챙기려 한 겁니다. K스포츠재단의 박헌영 과장과도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쓰는 데 있어서 그 돈을 내보내는 게 걸로는 단순히 우리가 이익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그 돈을 갖다 TBK나 예상으로 내려서 그렇죠. 여기서 맞는 걸 쓰게끔 만들어서 그 대신에 그 안에서 수익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고영태 씨와 김수현 씨의 통화에서는 구체적인 수익 방안도 논의됩니다. 큰 그림이 안 그려진다. 네.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있지. 내게 아닌데 이거. 형 조금만 버티시면 지금 이제 예상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가이드라인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형하고 우리끼리 쉐어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예상을 통해 단순히 수익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재단을 장악하려는 계획도 세웁니다. 형이 원하는 사람을 우리가 넣어놓고 학교나 이거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 그거는 소장이 없어져도 그건 저희 거가 된다고. 근데 자칫하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우리는 그냥 예상으로만 갈 때. 지난 재판에서 최순실 씨는 예상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박찬. 녹음 파일에서 고영태 씨는 측근들에게 최순실이 믿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장담합니다. 고 씨 측근들은 고 씨가 최순실을 감정적으로 컨트롤한 왕의 남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김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년 4월 7일 고영태 씨와 그의 측근인 최모 씨 등이 나눈 대화입니다. 고 씨는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뜻하는 말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한테는 이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서 고 씨가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가 멀어졌다는 식으로 말하자 최모 씨는 멀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번에 큰 문제가 터졌잖아. 그래서 약간 거기에서 손을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거 안 되고 끝까지 연락을 했는데. 이 말에 대해 고 씨는 검찰 조사에서 최순실이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우리도 좋다는 이야기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고 씨는 경쟁 관계인 차은택 씨를 제거할 비위 자료를 가져오라는 식으로 요구하고 최모 씨는 대신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상암동을 어떻게 날려내는 그거를 나한테 핵심을 줘야 돼. 알았어. 내가 만들어볼게. 그 대신 형이 날 보여줘야 돼. 고 씨는 또 최 씨가 믿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사장이 믿는 사람이 VIP하고 나밖에 없어. 다른 사람은 아니고 진짜 알았어. 홍으로 매주 쏜다 진짜. 고 씨와 측근들은 자신들이 최순실 씨를 움직인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영태 형이 그 소장을 감정적으로 뭐 그렇게 해서 컨트롤하는 걸 한다고 하면 업무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고 씨의 또 다른 주변 인물인 유상영 부장은 고 씨를 최순실 씨의 왕의 남자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검찰이 헌재에 제출한 고영태 전 WK 이사와 측근들의 녹음 파일을 받아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양측은 이 녹음 파일의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해서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고영태 전 WK 이사의 측근인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가 녹음한 통화 녹취 파일 2,300여 개와 녹취록 29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 씨와 측근들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들입니다. 내가 저기 제대로 부사무총장 그걸로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사무총장 자리에다가 딴 사람 앉혀놓고 거기 다 우리가 장악하는 거지. 이들의 대화에는 첫 언론 보도 직전 관련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담겼습니다. 이거 월요일부터 기사가 이제 계속 나올 거야. 그렇게 알고 네 계정하고 어쨌든 그 메일 다 주고받고 뭐하고 너도 연관됐다고 생각되는 거 있지. 그거는 너도 다 없애. 대통령 측은 고 씨와 측근들의 모의로 탄핵 심판 사건이 촉발됐다며 재판부가 해당 자료를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해당 녹음 파일이 탄핵 사유의 본질과 관련이 없고 증거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구체적인 모의 정황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6일 녹음 당사자인 김수현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지만 출석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오늘 열린 최순실 씨 재판에선 최 씨 변호인이 고영태 씨 녹음 파일을 달라고 요구했고 고 씨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통화 내용 대부분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관련성이 있는 29개는 이미 녹취록으로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 13차 변론을 열고 추가로 증거 신청이 들어올 경우 채택 여부를 검토합니다. 국회 측이 내일까지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대통령 측의 의사를 확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인용과 기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원로 법조인들이 국회 탄핵안 의결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나서자 오늘 28일날 오늘 그 아들 사유나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뜨끔학교 사유나라 하는데 그 사유나라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뭐 한편에서는 속 시원하다 한편에서는 또 막 울고불고 막 더 해야 된다고 개지랄 들던데 어쨌든 간에 뭐 졸업식 풍경들이 상당히 오늘 멋진 풍경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물론 이제 그 많은 자료들을 검찰에 넘기려고 이제 아침부터 이제 불이 나게 싸매는 모양인데 만약에 지금 자유한국당 아니면 그래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어떤 그 세력들이 있다 그러면 자칫하면 고영태와 관련된 이 모든 기록들을 그냥 버릴 수도 있어요. 검찰에 안 넘기고 영원히 매장시켜 버릴 수 있는데 이거 진짜 단디히 지켜봐야 됩니다. 단디 지켜봐야 돼요. 그래도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 관련돼 가지고 이제 또 애국 감시단들이 하나 결성이 돼 가지고 다 감시해야 부분들에도 감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잘 봐야 됩니다. 이들이 파일들을 어떤 그 또 소각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또 증거 인멸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또 시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졸업식 날 그래도 뜻깊은 그 저기 야당상 받은 하나의 후보가 있다며요. 그렇죠. 그 지금 우리가 원래 이제 표창장을 줄려 했는데 표창장 줄려 했죠. 뭐 야당에서 봤을 때는 이 큰일 났다 이래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어제 방송을 봤나 봐. 그걸 우리가 먼저 줘야 되겠다. 최순실 여사께 아주 뭐 큰 훈장을 하나 줄 것 같아요. 그 한 장 줄 거고 그다음에 박영수 뜨끔 저기 그분한테도 이제 졸업장 그것도 하나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특별상. 그것도 필요없죠. 그 특별상이 뭐냐면 이제 90일 동안 그 뭐 박 대통령 뭐 조사했지만 아무도 밝혀진 게 없다. 밝혀진 없는 무성가상을 하나 줘야 됩니다. 그렇죠. 무성가 중을 줘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뭐 저기 또 하나 또 그 상 그 드러난 부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66명이 눈 뜨고 90일 동안 달라붙었는데 그 수많은 돈이 왔다 갔다 했다고 저기들이 입으로 매일 브리핑할 때 씨부러졌겠는데 뇌물이라고는 이런 돈 나오지 않았다. 이런 돈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것도 상 하나 줘야 돼요. 또 상 하나 줘야 돼요. 또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 저기 이 지금 사건이 최순실 국정농단이 아닌 금방 그 고볼구 소위 말하죠 영태도가 불량한 그 친구의 어떤 국정농단으로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이할 수사하지 않았다. 그렇죠. 이게 이제 편파적 수사라 그러는데 최순실 국정농단의 이전 기획자가 고영태 게이트 그죠? 그럼 우리가 모든 수사 원점으로 간다면 고영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왜 오늘 최순실 국정농단이 시작됐는지를 고영태부터 해야 되잖아요. 수사도 가다가 아니면 뒤로 빠꾸를 해서 과거를 돌아보고 여기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아예 이거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걸 기획한 기획자도 찾아내지 않겠다. 그리고 그걸 조율했던 그 검사도 입 샤다마소 하겠다. 상 줘야지. 상 줘야 됩니다. 그 상 줘야 돼요. 이 진짜 아주 이거는 큰 공로상을 줘야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또 최순실이가 야들한테 가가지고 그 저기 또 하나 그 아이스크림을 주든지 그 다음에 뭘 줘야 되거든요. 최순실을 밟아가 족척지만 최순실이가 현대 가지고 드러난 것도 별로 없어요. 없어. 있어. 뭐 있습니까? 삼족을 멸해버리겠다. 삼족 멸해버리겠다. 그거 부분들이 있구만. 삼족상 개멸상 하나 이 최순실이가 주면 좋겠다 이게. 이 특검이 이제 근데 많이 받네. 많이 받아요. 특검이 이제 한 게 뭐냐면 그 정유라라고 이화여대 그 저기 특례 입학 뭐 부정인지 특례 저거들은 부정이라 그러는데 일종의 특례 입학이라는데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받은 자들은 어느 대학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부터 시작해가지고 5명 이화여대 교수들을 다 구속시켜버린 거. 이게 그거는 이제 큰 상 줘야 돼. 아주 큰 상 줘야 되죠. 교육부 장관 부총리예요. 부총리 상 좀 줘야 돼. 왜냐하면 과연 체육특기생의 체유라만 이런 혜택이 주어졌을까? 아니죠. 대한민국에 적어도 메달 한두 개 딸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라고 지칭은 안 되겠지만 조사해보면 다 나와.
자, 시청자 여러분, 뭐냐면요, 뭐,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취재를 많이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시안게임 정유라 비호를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번 들어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고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 갈 때 특례입학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학교의 특기자 제도에 관련돼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연대도 갈 수 있을 것이고, 이화여대도 갈 수 있을 것이고, 뭐, 한양대도 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대학이 정한 나름의 규율 속에 들어갑니다. 가령 예를 들어, 김연아가 고등학교 때 군포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업을 몇 번 들어왔다 있는 사람, 만약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김연아는 맨날 수업을 들어왔다. 박태환이가 수업을 많이 들어왔다. 뭐 우리가 소년제가 많이 들어왔다. 그런 사람 있으면 이 방송에서 실컷 욕을 남겨주십시오. 근데 그들은 대학을 진학했습니다. 대학을 진학했어도 수업을 들어왔다. 해외에 나가가지고 그 애들이 전부 다 보내는 게 메일로 다 리포트를 보내고 교수들이 이런 걸 보내라 그러면 보내주는 그런 형식이 오늘날 대한민국 특기제도 형식입니다. 그런데 정유라 애가 입학을 했어요. 어떻게든 간에. 뭐, 아시안게임 금메달 자격이 주어지니까. 이화여대를 들어갔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뜨끔한 부준 입학이라고 불러가지고 교수 5명을 구속시켰다. 그 중에서 총장을 구속시켰다. 물론 영장을 발부했던 헷가닥 판사들도 있겠지만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교사들이라든지 교수들이라든지 대한민국 교육계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왜? 단순히 정유라, 최순실의 딸이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 자체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을 다 비교해가지고 덮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비정상 아닙니까? 비정상. 특검이 어떤 잣대를 들이댄다 그러면 교육과 관련해서는 전체 학교를 전체 다 봐야 될 거 아니죠. 과연 정유라만 이런 혜택을 받았느냐? 아니면 지금 우리가 많이 알려진 세상에 알린 이런 체육 진짜 대한민국 국위선양에 앞장섰던 이런 체육인들이 과연 정유라와 뭐가 다른가? 그럼요. 그러면 정유라는 예를 들어 뭐 낙제점인데 리포트를 안 냈는데 그 다른 사람 낸 사람도 있을까? 낸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이제 중고등학교 실태 체육과 체육 특기자 실태에서도 그 애들 수업 잘 안 들어오거든요. 거의 안 들어옵니다. 얼굴을 모릅니다. 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애들 얼굴을 몰라요. 누가 특기자인지 몰라요. 1년에 그 애들이 뭐 한두 번 들어오나. 그냥 이제 예를 들어 수강 신청할 때 한번 얼굴 비치고 내려가는 그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특기자로 들어가는 사람들과 전통적으로 같이 입학에 들어간 사람들은 얼굴을 잘 모릅니다. 서로 동기인지 동료인지도 몰라요. 그런 와중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김연아 한번 뒤져보세요. 김연아 한번 뒤져보고 소년지 한번 뒤져보고 박탈이 한번 뒤져봐라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걔들이 수업 일수를 얼마나 채웠고 얼마나 했는지 더 이상 더 나가요. 뭐 골프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이라는 것은 형평성이나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정유라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 문제에서 교육부 시정이 하면 되고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 말 왜 하느냐? 특검이 상주기에서요. 교육부 상주기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정유라 하나의 목을 메고 예. 테러리스트에 준하는 이런 적색 수배를 내릴 정도의 특검이라 그러면 우리가 매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근거나 비교를 대라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사실 스타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는 일이 많이 없으니까. 예. 우리가 박태환과 예를 들어 김연아와 손현재를 이렇게 봤더니 얘들은 예를 들어 뭐 1000일 수업 중에 999일을 들어온 애들이고 예. 정유라는 999일을 놀았다. 뭐 이래 되면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 있잖아. 그죠? 이거는 아니야.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정유라에 대한 하나의 부정적 이미지를 집어넣는 게 바로 뭐냐면, 야가 이제 그때 자기 SNS를 통해가지고 남자친구 올렸던 부분들도 있고 또 금수저 운운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국민적 감정적 부분들에 대해 자극시키고 또 최순실이 사태를 유발시킴으로써 그 딸 정유라가 어느 정도 애가 막 가는 애인가. 근데 지금 현재 보면요. 강남에 뭐 우리가 보도를 많이 봤지만, 니 몇 평 사니? 나 148평. 나 30평 사는데 자기 엄마 뭐라는지 압니까? 야 30평 사는 애들 왜 놀아? 수준 떨어지게. 그런 식의 어떤 시스템 문화들이 지금 만연되어 있어요. 어디 가도 마찬가지거든요. 너 어디 사니? 우리 집이 조그만 빌라 사는데 그래? 우리 집은 지금 뭐 어디 사는데 자기 엄마들 그래요. 야 그 애 뭐 사는 애 않고 왜 만나고 놀느냐? 이런 부분 말을 해서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서 자기 자식한테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람들 있으면 여기 댓글 많네. 댓글 많이 들어오겠네. 들어오지.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놓고 마치 정유라를 또 블랙리스트 소위 말하자면 테러리스트로 특검이 올려놓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다음 누가 그러냐 JTBC가 올 1월 1일 날 방송을 해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이제 덴마크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정유라 노는 장면들을 다 촬영해가지고 그걸 단독 보도로 올렸어요.
JTBC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누가 소스를 안 주면 그럼요. 어떻게 추적이 안 되냐고.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루 종일 그 뒤만 따라다녀야 되는데 그 독일기 어디라고 덴마크까지. 그러니까 나는요 다른 거 떠나서 20살짜리 애 놓으면 안 됩니까? 21살짜리 애 놓으면 안 됩니까? 18도 돼. 네,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애들 18살짜리, 15살짜리, 뭐 20살짜리는 모성 부모가 아닙니까? 엄마예요, 엄마. 지멋대로야, 그러니까. 엄마기 때문에 애에게 우유를 줘야 되고, 애의 젖을 먹여야 되고, 애를 케어하고 키워야 됩니다. 그 애는 그러면 인권이 없는 애입니까? 그 애는 뭐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너무 잘못하지 않습니까? 정유라가 죄를 졌더라도 그 애와 그 진짜 엄마를 찾을 수밖에 없는 애가 무슨 죄입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는 막문하게 정유라 자체를 가지고 제가 미성년자도 아닙니다. 20살 때 애 낳았던 애 부분들에 대해서 추격 공격하고 그의 어떤 부당한 어떤 생활적 패턴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악의 구렁이 속에 쳐넣어버려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를 캐치했는데 지금 그런 게 태어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제는. 대한민국에 그래도 기자라는 기레기들아, 이 개새끼들아, 욕 나오네 진짜. 아무리 제가 미워도 제3제 그 혈육 간의 관계에 있는 이 천륜을 어기는 이런 인격살인을 하지 말라고, 만전상식으로. 네가 그걸로 대보라고 임마. 내가 그 호루 새끼는 걸리면요 나한테 죽습니다 진짜. 진짜 이 방송에서 부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런 식의 어떤 천륜을 끊을 수 있는 것들을 촬영을 해가지고 마치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의와 진실이 실현되는, 그래서 최순실이 블랙리스트를 올리고 최순실 그 정유라를 덴마크 경찰에 구금시켜버리고 법원에 교도소에 수감시켜버리고 이런 가정 자체는 우리가 뭐합니까 그게? 정유라가 부정입하고 들어갔나? 정유라가 특례입하고 들어갔나? 부모의 역할이거든요. 부모가 있죠. 정유라 몰라요. 엄마가 이래 다 했으니까 이래라. 그게 이제 뭐 학교 측에서는 예를 들어 뭐 조금만 뭐 넌센스 있을 줄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어차피 뭐 아시안게임의 금메달리스트보다는 올림픽에서 금메달리스트가 나올 것이고. 예. 그런 부분들은 학교의 재량권이요. 예. 누가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왜 유명 스타들은 왜 전부 다 연고대나 그런 데 가냐고. 이 지방대학 가면 안 되나? 정유라 변호사를 고용하면 어떤 변호사 고용했다, 돈 많아 변호사를 고용했다, 뭐 로펌에 누구다, 황제 변호사네 어떤 시부리 기사 적고 말이야! 이 새끼들 그냥. 이 아주 나쁜 새끼들이야. 나빠도 그런 나쁜 새끼들 없어. 니 애미애비들이 이 새끼야 잡혀가봐 이 새끼야. 그런 식으로 되는가? 이런 말 같지 않는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말이야. 그따 헛기 왜곡이나 선동이나 부풀린 기사를 적고 말이야. 편파적인 기사를 적고 말이야. 이런 개새끼들 때문에요. 우리처럼 선배기도 다 욕먹습니다. 도매금으로 넘어간다고. 이제는 기자 없어졌어요. 기자란 언론사의 자체가요. 이미 우리가 최순실이가 또 상주자들도 뭐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언론사의 허구, 언론사가 얼마만큼 왜곡하고 선동질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다 봤을 겁니다. 이제요, 방송 뒤에 일보, 뭐 신문 이거 다 없애야 돼요. 없애야 돼요. 우리가 뭐 하면 제 쓰레기, 뭐 비업 쓰레기 막 이래 나가야 돼. 그러니까요, 이게 뭐 말 같지 않은 것들이 가지고 뭐 한정해서 특검, 뭐 단독 보도, 뭐 단독은 개뿔이나 이 새끼들아.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보면 가오도 있고 진짜 다시 답습해야 될 게 있잖아, 그죠? 지금 보면요, 전두환 대통령이 저 패가 잘했어. 언론 통폐합이 아니라 언론 다 폐가시켜 버려야 돼요. 나라를 망쳐먹는 가장 1등 근본원인이 언론이야. 예. 이런 언론에 삼성이 광고를 주고 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야. 앞으로 삼성 그런 언론 광고 주지 말고 내가 원하는 지금 내가 지정하는 데만 광고 주라고 협찬해주고. 그럼요. 당연하지. 그럼요. 이래도 만약에 자기 최고 우두머리가 매일 그 포성줄을 매고 입을 닫고 그 옆에 조롱을 떠는 그걸 기레기들이 조롱 떠는 그 얘기를 참아가면서 갈 때 얼마나 울분 터지겠냐고. 남편은요 당장 내일 야 들어와 빨리 본사 삼성 다 옮겨. 공자이고 지랄이고 말. 삼성이 우리나라 경제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이요 광고를 끊고 협찬을 끊고 기레기들한테 해주면요 기레기들요 발악할 겁니다. 신문 다 망해요. 발악해주고 만들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나라 100대 재벌이 3년만 전 언론에 광고 안 하면 우리나라 신문 제대로 다 망합니다. 근데 그 광고 부분들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줘야죠. 이 매체는 광고를 주라, 이 매체는 우리 최순실이가 그 리스트를 지금 작성하고 있어. 그거 주면 이 매체는 우리가 광고를 주라 마라 우리가 판단해 줄 테니까 삼성 관계자들 와가지고 보세요. 봐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광고 부분들에 대해 할 수 있는 부분들 확실하게 어떤 그 옥석을 가려가지고 그 협찬가 광고를 주든지 해야 돼. 아니면 매체들 다 망하게 만들어 자빠지게 해야 된다고. 그 새끼들이 말이야
정신이 기자나 뭐 새끼들 뭐 저거들이 뭐 저기 뭐 카메라 들고 뭐 씨발 그만 지금 다 기자인 줄 알고. 이제 이게 특단의 조치가 돼야 됩니다. 예. 우리가 언론의 어떤 그 개망나니 짓이나 예. 사법부의 어떤 망나니 짓이나 국회 정치의 어떤 개망나니 이런 짓들은요.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결국은 그 누수 현상을 놔두면 나라 망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런 망하는 요소들을 보고 그냥 묵과에 간다? 권력이니까 묵과에 간다? 그걸 만약에 들이댈 사람이 없다? 이 나라 망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떤 이유가 됐든 박근혜 대통령이 뭐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요. 언론 모조리 뭐가 치고 사법부 저 유세 때는 이거 전부 다 정리해버려야 되고 정리해버려야 돼요. 4대 권력기관 모두 다 바꿔야 되고 예. 할 게 많네. 좀비들 싹 잡아 달라야 되고 너무 많네. 저 국회는 대통령 해서 안 되겠네. 우리가 알아서 해서 시고. 나는 원래 무보수니까, 내가 그런 어떤 새로운 걸 하면 내가 무보수로 내가 정리 작업 해줄 테니까 그때 부르세요. 그래요. 예, 그때 무보수로 갈게. 대한민국 일대 예. 진짜 요번에 최순실 국정농단 아니고 예. 최순실 리스트 확실히 예. 밝혀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옥석 가리주기. 옥석. 최순실이 확실히 옥석을 가리켜줬어요.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내가 기자생활 지금 27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가 강화문에 두 눈 뜨고 쳐다보고 앉아 있는데 그 자리에서 100만 명이 모였다고, 사장 최대가 모였다고, 그 자리에 85만 명이 모였다고. 이것들이 마구잡이로 기사를 짓고 거기에 대해서 포털 사이트는 제목을 달아가지고 마구잡이를 올리고 자빠지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걸 봤을 때 전 매체들이 85만 100만 봤을 때 아니 이런 기레기들이 지 카메라 밑에서 술 처먹고 있는 것도 못 잡는 방송을 애들이요. 못 잡는 애들이요. 그리고 대한민국 경찰인 게 거기에 노상 방뇨는 해제키고 지나 술을 퍼먹는데 가서 하지 마라 그래야 되지. 네. 그걸 쳐다보고 있는 경찰이나. 이게 얼마나 한심한 수준이야.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 관련돼가지고, 사람이 속이더라도, 사람이 어떤 왜곡을 하고, 부풀리더라도 적당한 게 있어, 우리가.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좀 까방송에서는 적당한 선이라는 게 있다.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선을 넘어버리면 결국 터진다. 그게 뭐냐? 고양이가 찌를 몰 때, 그래도 군형을 남겨놓고 봅니다. 군형 끝까지 하면 뭡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를 불신을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언론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JBC가 방송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두 눈이 부릅뜨고 앞에 앉아 있는데 거기서 100만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강화문 세숭대왕 동상에서 이수진 동상까지 그 관련돼서 꽉 차면요 2만 명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에서 100만 명이라고 마구마구 제비고 마구마구 방송을 하고 그런 식이 하다 보니까 태극기 든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이 진실을 하지 않는다, 예치지 않는다. 막상 이제 이 강화문 광장이 시청 앞에 놓다 보면 그런 어떤 허구가 다 탄로나지 않습니까? 저번에 우리가 며칠 전 방송에서 그걸 했잖아요. 예. 프란치스코 교황이 왔을 때, 프란치스코 맞나? 네, 뭐 교황. 그 교황이 왔을 때, 그때 강화문 일대를 전부 콩나물 시루처럼 꽉 채웠을 때가 17만 5천이야.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기레기 이놈의 새끼들, 아우, 진짜 열받네. 우리가 이런 직업을 갖고 있다, 회의요, 회의. 나는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일선에서 열심히 한 기자들도 많고 했지만, 한 명의 갈등이 100명의 정국자를 만들고 100명의 정국자는 만명의 좌파를 만들 수 있으며 만명의 좌파는 100만명의 종교자를 만들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님 힘을 내시고 다시 자리로 돌아오셔서 저희들이 바라는 영광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어르신들이 만들어 온 대한민국 이제는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대해서 거짓말만 안 하면 돼. 있는 그대로 하면 돼. 그리고 절대로 문재인을 대권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망친 놈이고 대한민국을 잡아 세계에 넘긴 놈입니다. 거강무도한 놈입니다. 여러분, 문재인이가 대권을 된다는 대한민국이 망하는 날입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할머니,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화이팅! 여기서 도움되는 거에 겉으로 원래 우익은 조용한 것이다. 자익의식으로 우익이 100명이라도 조용한 것이고 자익이 5명이라도 떠주면 그 다음에 더 많은 줄 아는 거다. 전라북도에도 우익이 많고 말을 안 하는 소수점을 낼 우익이 우리 박대권이나 아니라 전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모두 행진에 참석하십시오. 아무나 나가지 말고 모두 행진에 참석하십시오. 모두 행진에 참여하여 주십시오. 인민적 벙어리가 행진! 대통령은 절대 어떤 뇌물을 받을 분이 아니라. 자, 여러분이 다 참석하셔야 오늘 200만의 태극기 물결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모두 행진에 참석하십시오. 모두 행진에 참석하십시오. 행진에 참여하여 주십시오. 저는 고향이 전라남도 목포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나라를 사랑합니다. 저는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인류를 졸업하였습니다. 교직을 13년 있었고 지금은 가정주부로 세 자녀를 키우느라고 주부로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역시 교사였고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좌경화되었고 언론, 검찰, 국회 모든 영역, 문화계 이렇게 전 영역에 걸쳐서 이렇게 빨갛게 물들다는 걸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정말 이번 일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 국민의 핏땀 흘린 세금이 이렇게 전국 쓰레기에 자라고 있다는 거 몰랐습니다. 지금 6.25 참전에서 지금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6.25 참전 용사들이 받는 국가에서 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수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2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5.18 유공자 그들에게 주어지는 돈은 6억에서 8억.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국가 세금이 8억에서 12억입니다. 이렇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 자손들을 위해서 젊은 층들이 일어나서 반드시 이 나라를 지켜내겠습니다.
폭파가 쫓아내야 된다. 제 개인적으로. 모두 행진에 참석하세요. 한 번도 빠지 말고 모두 행진에 참석하세요. 장로가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톡스가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님이 이번 탄핵을 피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시죠? 어르신이 보기에는 박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저 양반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좀 하고 있는데 나는 너무나 알아요. 아, 박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아셔요? 네, 저 양반이 정부를 어떻게 나라를 정의롭게 하려고 한 건 내가 확실히 내가 알아요. 하는 말이 엄마 내 이야기는 영화가 아니야. 내 이야기는 싫어도 지금은 전쟁 중이야. 전쟁 중이란 말이야 하는데 내가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아들 전역하던 날 2015년 8월 22일 그날 제가 잊지도 못합니다. 왜 줄 아십니까? 우리 젊은 장병들이 2명이 지뢰를 잘못 밟아가지고 다리가 도둑강이 났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날 박근혜 정부께서는 과감하게 대북 방송을 강행했습니다. 대북 방송을 강행하는데 문재인, 안철수, 박근혜 대통령 찾아와서 뭐라 하십니까? 대북 방송 중단하라 그랬습니다. 기억하시죠? 대북 방송 중단하라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뭐라 했냐면 남쪽 나라 불바다로 만든다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남쪽 나라 불바다로 만든다고 했는데 문재인이가 안철수가 박근혜 대통령 찾아가서 남쪽 나라 불바다 되니까 대북 방송 제발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중단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는 그때까지는 정치 정말 몰랐습니다. 정치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우리 아들이 군대 갔을 때 이렇게 위험하구나. 우리가 전쟁 중이구나.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앞에 세월호 터졌을 때 노란 띠 두르고 우리 국민들 살린다고 보상하라고 해명하라고 문재인이 뛰어날 때 미쳐날 때 저는 우리 장병들이 두근방이 났는데 이제도 미쳐 다니겠구나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 뵙돌았습니다. 저거 인간 아니구나. 어떻게 민간인만 국민이고 본인은 국민이 아닙니까 여러분? 민간인 몇 명 수학여행 가다가 죽었을 때는 그 난리를 들고 아직까지 난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청춘들이 목숨 바쳐가면서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북한에 대해서 아무런 변명 한마디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제 아들이 4번을 죽다가 살아왔다는 이 사실을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납니다. 이 젊은 청춘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청춘들을 지키고 있는데 이 청춘들 목숨은 내 목숨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문재인이 이 쪼잔한 놈 쪼잔한 유승민이 우리나라 국민들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민간인은 국민입니까? 아닙니다. 본인도 국민이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소중한 국민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이 말이 너무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쟁
준비 중입니다. 지금은 젊은 청춘들이 저 서해안 논해안을 지키고 있습니다. 남쪽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손주, 여러분의 조카들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토론토 일정을 마치면 대서양을 넘어 유럽으로 갑니다. 이런 태극기의 물결이 유럽 대륙을 물결치고 그 물결이 다시 전 세계를 돌아 우리 대한민국을 물결칠 때 우리 대통령은 억울함에서 풀려